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 일시는 2월 23일 목요일 21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요. 자, CFR 클루지 나포카. 여기 루마니아 팀이고요. 라치오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팀이고. 자, 직전 경기에서 이제 1차전, 이제 유로 클럽 대항전입니다. 유로랑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이제 일정들인데, 자, 홈앤드 어웨이. 자, 직전 경기 결과와 내용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것, 이게 주된 접근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팀 간의 직전 맞대결에서, 그러니까 라치오 홈이었었죠. 올림피코 스타디움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그때 일찌감치 이른 시간에 퇴장을 빨간 딱지를 받았습니다. 15분에 수비수 가바로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겼다라는 소리, 1대 0으로 이겼고요. 그래도 점유율 놓치지 않으면서 55대 45 승부를 꾸준히 했고, 수비수가 이제 퇴장 당하면서 라인의 변경도 생겼고 3백으로 돌아서서 선방에 내고 무실점으로 클린시트 쓰고 임모빌레 결승골 넣고 1대 0으로 딱점으로 이기고, 아무튼 이 라치오 쪽에서는 잘 풀리려면은 역시 이제 수비가 좀 돼야 된과 동시에 공격에서는 역시 임모빌레지요. 임모빌레가 이제 골을 넣어줬을 때, 그때 라치오는 이제 술술술 풀리는, 식정 경주는 위기 속에서도 라치오의 강함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었던 판. 원정입니다만 여기서도 저는 라치오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시종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드니프로랑 라르나카의 경기, 각각 여기는 우크라이나 팀이고 여기는 키프로스 팀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팀들이 쉽지 않은 국제 유럽 클럽 대항전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 그래서 직전 경기에서는 여기가 1대, 이렇게 한번 다 써놓을까요? 밑에다가. 여기는 라치오가 1대 0으로 이겼고, 전판 여기는 라르나카가 1대 0으로 드니프로를 이겼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라르나카가 찾아온 기회, 이렇게 찾아온 기회 쉽게 놓칠 수는 없다 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가 저는 제일 유력해 보인다, 무자리가 보이면서 이쪽에 한 방까지 같이 열어놓고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파르티잔과 쉐리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파르티잔 베오그라드니까 세르비아이죠. 그리고 쉐리프는 몰도바 팀이고요. 1차전에서는 여기가 1대 0으로 파르티잔이 이겼고, 35대 65로 점유율에서는 쉐리프가 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사연이 있는 것이 파르티잔이 원정이었던 데다가 50분 퇴장, 부아치치 수비수 퇴장당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걸어 잠그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식의 경기가 됐던 것인데, 다시 11대 11 싸움을 홈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파르티잔이 계속 우위를 점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르티잔 하면은 이쪽에 세르비아 축구에서는 간판 클럽이니까 홈에서의 존심 싸움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4번 경기는 안달라이트랑 루도고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루도고레는 불가리아 팀이고 안다르헤트는 벨기에. 첫 판은 1차전은 그러니까 루도고레 홈, 안다르헤트의 원정은 여기 루도고레 1대 0으로 이겼는데, 골 운이 지지리도 따라주지 않았던 안더레우트였습니다. 65대 35 승부를 하면서도 골에서 져서 결국에는 고배를 마시고 넘어왔는데, 그때 좀 경기가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판이었고, 주필러 리그에서 이제 안더레우트 하면은 벨기에의 이제 간판 클럽 아닙니까? 근데 올 시즌에서는 조금 기대 이하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주필러 리그 9위, 그쪽은 지금 저쪽에 행크랑 앤트워프 이런 팀들이 지금 상위권에 이제 포진해 있고요. 안더레이트는 상대적으로 좀 밑에 쳐져 있는데, 근데 선두의 행크와의 승점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2, 3, 4, 5, 6 이렇게 쭉 그 밑에
팀들과는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뭐 조금만 더 몇 번 1, 2, 뭐 2연승 뭐 이렇게 한 연승 붙어지면은 뭐 승점은 곧장 올라갈 판이고 주필러 리그에서 35경기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39득 29실 하고 있는 안더레어트니까 아주 뭐 파괴력 있는 아주 초강력한 그 전력의 밸런스는 그 정도 초강력 전력 밸런스라면은 뭐 그렇게 그 순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더라도 뭐 크게 아주 약한 뭐 그런 건 아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홈에서 이겨야죠. 요렇게 되놓은 판국에 이번 경기는 안더레이트는 뭐 최강의 승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트윌란과 스포팅의 경기, 여기는 덴마크고 여기는 포르투갈입니다. 1대1 승부를 했는데 스포팅이 다 이긴 경기를 놓친 뭐 이런 셈이 됐습니다.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기는 스포팅의 한 수 위를 저는 읽어주고 싶다. 선전 무승부, 여기서는 1차전이 선전 무승부, 운 좋은 무승부, 다행스러운 무승부, 스포팅 입장에서는 진 것 같은 무승부, 압도적인 이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5대 35 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쪽에다가 다음에 모나코랑 레버쿠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직전 경기 내용이 아주 극적인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레버쿠젠이 먼저 그러니까는 선취골을 내주면서 먼저 실점을 내주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자책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가 마지막 3골째를 올리면서 이겨버렸던 것은 또 극장골로 나왔고, 그것도 수비수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서 이제 디사시 90분 극장골이 나오면서 3대2, 그래서 3대2 완성. 여기는 계속 5대5 승부는 했고, 박빙의 승부, 이 경기 좀 하이라이트만 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레버쿠젠 쪽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을 판이다라는 것은 뭐 쉽게 이해가 되는. 여기 역배당, 저는 레버쿠젠을 가지고 역배당 이렇게 봅니다. 너무 지금 이 앞선 경기의 내용 봤을 때는 너무 아무리 홈 원정에 유불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원사이드하게 팔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좀 느낌. 여기가 너무 아깝다. 이거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PSV랑 세비야의 경기, 아인토벤이 졌습니다. 세비야 원정 가서 3대0으로 3대0쯤 되면 상대는 세비야고 3대0쯤 되면 여기는 뭐 전통의 아무튼 이 클럽 대항전에만 넘어오면은 유로에만 넘어오면은 이렇게 잘해요. 세비야는 3대0쯤 되면 PSV도 쉽지는 않다. 전반전에 그 선취골을 넣고 희망의 선취골을 이른 시간에 넣고 전반전을 리드하면서 끝내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주저앉게 생겼다 싶은 이런 판입니다. 뭐 비교를 해보면 대표 선수들을 여기는 뭐 대용 있고 대용, 실바, 여기 뭐 파비오 실바, 안드레 실바 이런 실바, 또 비어맨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세비야에서는 수소 있죠. 수소 터줏대감 수소, 네시리, 후델리 뭐 이런 선수들의 한방 있고, 자 박빙 구도 속에서 약간 지금 PSV 쪽으로 팔려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여기도 역배당, 여기를 이렇게 지워놓고 세비야 쪽으로 뭐 세비야가 강해요. 확실히 유로 무대에 가면은 뭔가 좀 있어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매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무튼 이 무대에서는 세비야를 무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절반까지 왔으면 7번까지 왔고, 자, 여기서 이제 전반전 끝내놓고 이제 후반전 8번 경기서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적중 내역 중에서 여기 먼저 살펴보면은요,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축구 6개 경기 조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두 올킬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23.6배당에 해당하는 단통으로의 적중을
읽어냈습니다. 오랜만에 프로토에서 다폴드 고배당 적중에 성공했던 내용. 이 정도면은 뭐 경기 내용과 스코어 결과도 편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판이고, 결과도 크게 나왔던, 예,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지난주 중에서는 하이라이트 멤버십 적중 중에서 하이라이트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시 적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기록식 메이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 5.1배당 헤타페가 발렌시아 1대0. 다음에 여기는 농구 7.2배당 삼성의 낙승. 다음에 여자축구 잉글랜드한테 우리가 졌던, 대패했던 것도 적중해서 기록식 고배당으로 적중했고, 여기 벨기에한테 진 것도 역시 이제 적중으로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10.8배당에 해당하는 여기 기록식 농구 경기, 써미 신안을 대파했던 거, 여기도 역배당 승부였습니다. 신안 쪽으로 정배로 팔렸던 그 프로토판이었었죠. 그런데 저는 썸의 승리를 유력하게 봤고, 그리고 대승으로 갔고, 그러면서 두 자리 숫자대에 고배당을 줬고, 그리고 이 적중 23.6배당 있었고, 자 11.6배 여기도 역배당이었죠. 뉴캐슬 쪽으로 정배, 근데 리버풀 쪽으로 확신 갖고 갔던 판 11.6배당 괜찮았고, 9.7배, 6.5배 여기는 승 5패 3등 적중 내용 있었던 거 봤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나오는 거, 자, 한국이 이제 여자 축구입니다. 잉글랜드한테 4대0으로 졌지요. 0대4로 13.6배당 적중으로 마무리. 매치 31.5배, 9.7배 기록식, 6.6배, 5.1배 축구 호배당 고배당으로 두 개 경기 딱 잡아서 5.1배당 투폴드 단통 한방. 그리고 여기는 방어 적중으로 마무리. 이런 것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글랜저 멤버십 적중 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7번 경기까지, 여기는 이제 세비야 경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는 마킹한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8번 경기, 헨트랑 카라바흐의 경기.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헨트는 벨기에 입니다. 헨트는 벨기에 주필러에서 5위 달리고 있고요. 직전 경기 카라바흐가 이겼습니다. 5대5 승부를, 팽팽한 승부를 했는데 카라바흐가 1대0으로 이기면서 일단 서전을 장식해 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뀌었을 땐, 뒤바뀌었을 땐 이건 또 다른 그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벨기에 축구의 자존심 같은 팀인데 헨트, 여기는 한번 뒤집기 가능하다. 여기 무조건 뭐 총 공세를 펼쳐야 될 그런 판입니다. 저는 헨트 쪽으로 보고, 다음에 9번 경기는 포즈난, 폴란드 팀입니다. 레흐 포즈난이 되겠고, 다음에 보데그림은 노르웨이 팀이죠. 여기는 폴란드 팀이고, 앞선 경기는 0대0으로 두 팀 0대0 승부였는데, 점유율상으로는 보데그림이 압도적인 점유율 우위를 점했던 승부였습니다. 35대 65 정도로 보데그림이 확실하게 우위에 섰던 판인데, 결국에는 뭐 축구는 골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다음 경기에서 노림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역배당.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데그림 쪽으로 정배로 팔린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각도, 다른 얘기, 다른 마킹 나왔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팔린다라면 그렇다라면 보데그림이죠. 그러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뭐 실전 배팅이라고 보는 거니까,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엔 실전에서의 마킹이고 실전 배팅이라고 보는 바. 여기서 이렇게 팔린다 그러면 이쪽에 배당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가고, 그다음에 피오렌티나랑 브라가의 경기가, 여기가 피오렌티나가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일단 전반에 브라가가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총 공세를 펼치면서 골 만회에 나설 판이고, 그게 먹힌다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고,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뭐 그대로 굳어질 판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변의 여지도 있고, 이 판은 이변의 여지도 있고, 그냥 이대로 인기로 굳어질 판이기도 하고, 이게 홈 원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에다가 예, 올커버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가가 첫 판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토르메나 주전 수비수의 그 퇴장 55분경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계속 이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점수차가 쭉쭉쭉 벌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거 보고 들어가면서 일단 이렇게 올커버 찬스를 여기다 쓴다라고 그러면은 브라가 쪽으로 응원하게 되겠네요. 다음에 맨유랑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그 1차전 때도 관심이 높았던 경기였었죠. 결과 2대2 나왔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홈 경기였는데 그때 바르셀로나가 한 6대4 경기 정도는 했는데 결과는 이제 2대2로 맨유의 선전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었던 역시 이제 카세미르가 나오니까 카세미르가 뛰는 맨유와 없는 맨유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선전했다라고 하고 뭐 미디어 또 뭐 관계자들의 뭐 찬사를 받았던 카세미르의 플레이 볼 수 있었고 여기는 아쉽게도 쿤데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사이즈의 쿤데가 뭐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자책골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자책골 나오면서 그러니까 골을 이쪽이 3골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3골 넣고서 3대1 골은 그렇게 넣었는데 자책골이 있어서 이제 2대2가 된 거. 저는 바르셀로나 여기도 역시 이제 이 배팅의 메리트, 배당 메리트는 바르셀로나 쪽에 좀 더 있다. 레반도프스키도 한번 이제 골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12번 경기 스타드렌과 샤크타르 도나츠크의 경기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샤크타르 도나츠크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죠. 여기는 프랑스고. 예, 저는 스타드렌. 저는 도쿠에 대한 기대치 이거를 저는 포기할 수가 없네요. 예, 저는 도쿠를 굉장히 처음서부터 굉장히 좋게 봤던 완전 유럽 축구판을 막 흔들고 막 씹어 먹을 듯 보였던 도쿠였는데 그 애시당초의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여전히 그 잠재력 그 기대치는 저는 포기할 수 없다. 아마 풀타임으로는 뭐 안 뛸 것 같아. 선발로 나와서 잘 버텨주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은 뭐 중간에 교체 아웃되거나 아니면은 조커로 들어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스타드렌 팀 자체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팀이고,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 가지고서 경기를 푸는 뭐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팀들일수록 이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봐줘야 되는, 특히 이렇게 유로 클럽 대전에서 이렇게 먼저 한 방 맞고 2차전에서 홈 경기 한다라고 그러면은 더 여기는 뭐 거칠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처지. 자, 스타드렌의 분발.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 뭐 유니온이니, 자 유베를린의 홈 경기 그리고 아약스가 원정에 나섭니다. 이렇게 0대 0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이 셉니다. 여기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43점으로 동률이 지금 맞춰져 있는 가운데 상위 순위 1, 2, 3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세 팀이 있는데 뭐 짐작되는 바 뭐 미넨이 가장 뭐 있겠고 미넨, 도르트문트 그리고 이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올 시즌 히트작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여기 베커 저기 세갈도 베커 걔가 지금 7골 넣으면서 분데스리가에서 7골 넣으면서 팀 스코어 리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유니온 베를린이라서 최소 실점 2위입니다. 그러니까 민헨에 이어서 베를린이 최소 실점 2위입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아약스가 골 넣기 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약스는 뭐 여전히 잘하고 강한 팀이고 네덜란드를 대표한 팀이긴 하지만 근데 왠지 좀 안토니가 떠나고 나니까는 그래도 족보가 좀 레벨 다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약스를 보는 시각이.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약스는 생각보다 조금 더
지금 둘 다 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약하게 보이는. 그리고 원정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보다 잘하는. 그런데 계속 기대해 볼 만한. 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팀들 간의 매첩이라고나 할까요?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로마랑 짤츠부르크. 로마가 한 방을 먼저 먹었습니다. 이게 0점이고 이게 1점이고. 짤츠부르크. 아무튼 이 짤츠부르크의 이 화수분 축구는 진짜 레드불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라인 있잖아요. 그 짤츠부르크랑 또 이렇게 라이프치히랑 이어지는 이 레드불의 그 라인. 아무튼 짤츠부르크가 첫 판에 이겼는데 로마의 반격이 아주 거세게 이것만 뭐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던 승부니까 그냥 이번 2차전 홈 경기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무리뉴 감독이 최근에 참 재밌는 인터뷰를 했던데 아니 잘하면은 운이고 이기면은 운이고 못하면은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래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서 원래 무리뉴 감독이 뭐 그렇게 막 선수 편을 막 옹호해주고 막 편들어주고 막 뒤에서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팬들과 미디어를 상대로 아니 잘할 때는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좋은 플레이 보여준 선수들 많고 그런 플레이 많았다. 좀 칭찬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선수들을 좀 더 다독이고 뭐 그런 모습 이라고나 할까요? 또 최근에 디발라 유벤에서 로마로 넘어와서 지금 또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디발라의 또 이적설 나오고 막 이러는 것 속에서 그러면서 디발라는 나는 무리뉴 감독이랑 같이 계속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 결정은 또 에이전트랑 상의해서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함에 있어 거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무리뉴가 분위기를 다 잡는 뭐 그런 심사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로마 쪽에서 한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한번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싶고 멤버로 봤을 때 그 디발라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페예그리니 마티치 스몰링 마티치 스몰링은 뭐 좀 세모 정도 보더라도 뭐 그 정도 보면은 로마도 상당한 그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데 로마 여기서는 로마의 분발 뒤집기 이렇게 한 방으로 결국에는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보는 정도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패 11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 가입해 주신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과 최종 마킹 압축 정리해서 그거 좀 같이 공유해 보고 있고 또 언더오버 스페셜 매치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기록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